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의정부 경전철 전동차의 절반 이상이 노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전철 운영사는 내년 말까지 노후 전동차의 모든 부품을 교체한다는 계획입니다. 포천 석탄발전소 문제가 법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GS 포천 그린에너지는 포천시가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포천 광릉 추모공원 내 불법 묘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포천시가 조사해보니 불법 묘지는 모두 104기였습니다. 포천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미세먼지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155개 사업장을 적발했습니다. 적발업소 중 대부분의 업소가 김포시 업소였는데 대기 방지 시설을 훼손하거나 방치한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지난 6일 발생한 의정부 경전철의 장애 원인이 여전히 속시원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헬로티비는 의정부 경전철에 관한 여러 문제를 다각도로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경전철의 노후 문제입니다. 취재 결과 경전철 전동차 절반 이상이 이미 수명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6일 흥선역에서 멈춘 전동차입니다. 장애 발생 이후 차고지에 입고돼 정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동차는 지난 2011년 도입돼 지금까지 81만 킬로미터를 달렸습니다. 노후 전동차 판단 기준인 주행 기록 80만 킬로미터를 넘긴 겁니다. 노후가 안 됐다고는 저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차량의 어떤 자체 문제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의정부 경전철 전동차는 모두 15대. 취재진이 경전철 운영사로부터 전동차 주행 기록을 확보해 확인한 결과 15대 중 9대가 이미 주행 기록 80만 킬로미터를 넘겼습니다. 나머지 전동차 6대도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익명의 철도 관련 전문가는 전동차는 환경 요인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수명을 넘기면 장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전동차 관리 규정에 따라 전동차의 주행 기록이 80만 킬로미터를 넘기 전에 모든 부품을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차체에서 주행 장치가 분리돼 있습니다. 정밀 분해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정밀 분해 점검에선 대당 2천여 개의 부품을 새로 갈아 끼웁니다. 소요되는 비용만 5억 원에 달합니다. 분해 정비를 마친다면은 실내 그 내장판 외에는 전량 다 교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거의 98, 9%가 원래 성능으로 회복되는. 의정부 경전철 운영사는 현재까지 총 20억 원을 들여 노후 전동차 4대에 대한 부품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전동차는 내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부품 교체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부품 교체가 완료되기 전까진 경전철 전동차의 안전 운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포천 석탄 발전소 문제가 법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GS 포천 그린에너지는 포천시를 상대로 건축물 사용 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은 또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GS 포천 그린에너지 석탄발전소는 지난 4월 포천시에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주민들은 석탄발전소 운영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고 시는 발전소 사용 승인 신청에 대해 지연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GS 포천 그린에너지는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발전소의 승인 거부는 부당하다며 포천시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은 또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난 1일부터 매일 오전 의정부 지방법원 앞에서 포천 GS 석탄발전소 허가 의혹 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GS는 소송을 취하하고 발전소를 폐쇄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자 산단에 대한 석탄 발전소는 포천시 전체의 0.2% 정도밖에 안 된대요. 0.2%를 위해서 우리 포천 시민이고 모든 사람이 희생을 당해야 된 거예요. 40년 동안. 거기에 분노해서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게 됐습니다.
포천시는 지난 6월 27일 GS 포천 그린 에너지 측에 소장을 전달받아 지난달 26일 1차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시는 이번 소송을 중요 소송으로 지정하고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포천 석탄발전소는 지난 2015년 허가를 받아 장자 산업단지에 건설됐습니다. 지난해 8월 원인 미상의 폭발 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준공이 미뤄졌습니다. 결국 석탄발전소 건립을 앞두고 4년간 빚어온 갈등이 승인을 앞두고 법정 싸움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포천시는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3주 동안 광릉 추모공원 불법 묘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불법으로 적발된 묘지는 104기로 1973년부터 1988년 사이에 조성된 묘입니다. 시는 광릉 추모공원에서 고의성이나 대규모 계획적 불법 묘지 조성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미세먼지 배출 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155개 사업장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 상반기 모두 5차례에 걸쳐 미세먼지 배출업소 535곳을 조사해 155개 사업장에서 194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김포시가 136곳이 적발돼 88%로 가장 많았고 부천이 19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례별로는 대기 방지시설 훼손 방치가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 방지시설 미정상 가동 42건, 대기 배출 미신고 38건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날씨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시민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을 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 편히 쉴 곳 없는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최창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7기 경기도 공약인 일터에서 가까운 휴식문화 환경 조성 사업의 하나로 경기 이동 노동자 쉼터가 올 하반기부터 설치에 들어갑니다. 이용 대상은 대리운전 기사와 퀵 서비스 등 대기 시간이 길고 마땅한 휴식 공간이 없는 이동 노동자들. 사업 공모를 통해 오는 12월 수원을 시작으로 성남과 안산, 광주, 하남 등 5개소가 내년 상반기까지 문을 열 예정. 오는 2021년까지 13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휴식 공간은 물론 상담과 교육,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을 함께 운영하는 게 특징입니다. 거점 속에서 그들만의 그 동아리 활동도 가능하고 문화 교실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법률 상담 또는 노동 상담 이런 것들도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집배원과 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를 위해 도청사와 소방서 공공기관 등 도내 200여 곳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입니다. 주민들은 무더위를 피해 책을 보면서 쉬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부담 없이 또 조용하기도 하고 또 더 시원하고 또 아파트 안에이기 때문에 또 안전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 놓고 그런 면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경기도는 도내 작은 도서관 1,700여 곳 중 315곳을 쉼터로 지정. 냉난방기 구입비와 전기료, 가스비 등을 지원합니다. 무더위로 고통받는 도민들이 쾌적하게 쉴 수 있는 작은 도서관 무더위 쉼터는 8월 말까지 운영합니다. 모든 계층에게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그리고 성인들까지 누구나 쉽게 그 동네 어디에나 위치해 있는 작은 도서관을 통해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도는 오는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작은 도서관을 혹한기 쉼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대형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내 건축물의 위험 요인을 조사해보니 소방 분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그만큼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긴데요.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2018년 1월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의사와 간호사 환자 등 47명이 숨지고 112명이 부상하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17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두 건의 화재 모두 미흡한 소방시설이 피해를 키웠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내 건축물의 소방시설은 어떨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도내 8만여 개의 건축물에 대한 위험 요인을 조사한 결과 20만 8천여 건이 발견됐습니다. 이 가운데 소방 분야가 14만 2천여 건으로 63.7%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건축이 19.1%, 전기가 10.8%, 가스가 4.5% 순으로 조사돼 소방 분야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화재 건수와 인명피해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6년 1,455건이던 화재 건수는 2017년 1,394건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937건으로 줄어 2년 새 34%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인명피해 역시 2016년 111명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95명, 지난해에는 67명으로 35% 줄었으며 사망자 수 역시 2년 새 60% 넘게 감소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건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연말까지 3만 6천여 개 건물에 대해 추가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포천시가 경로당 304곳에 배상 책임 화재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험 가입은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포천시는 경로당 운영 경비 지원과 경로당 신축, 노후 경로당 개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경로당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천시는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피해 신고센터는 포천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포천상공회의소에 위치합니다. 피해 기업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피해 사항과 희망 지원 내용을 접수하면 됩니다. 피해 신고센터는 희망 지원 사항의 경우 경기도와 중앙정부, 금융기관과 연계해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름철 폭염으로 수돗물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연천군 맑은물 관리사업소가 오는 9일까지 수도시설을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취정수장 등이며 누수와 단수 등 신고 접수 시 빠른 해결을 위해 상하수도 처리업체 연계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연천군 맑은물 관리사업소 박관근 소장은 불볕더위로부터 국민들이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중단했던 전범기업 제품 인식표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합니다. 도의회는 일본 경제보복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전범기업 제품을 알리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는 전범기업 제품 인식표 부착을 의무화하지 않고 학생회 등이 논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붙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현존하는 전범기업 284곳에서 생산한 20만 원 이상의 제품에 인식표가 부착됩니다. 경기도 내 작은 도서관 315곳이 무더위 쉼터로 운영됩니다. 경기도는 계속되는 폭염에 고통받는 도민을 위해 이달 말까지 작은 도서관을 쉼터로 운영하기로 하고 냉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11월부터 5개월간은 혹한기 쉼터로 운영해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기도 내에는 1,700여 개의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는 작은 도서관의 쉼터 운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확대되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동시에 대기도 많이 불안정한 상황인데요. 금요일 오후에는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는 큰 비 소식 없이 지나겠지만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무덥겠습니다. 이후에는 북상 중인 태풍의 영향으로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차는 미루시는 게 좋겠고 바깥 활동하실 때는 작은 우산 하나씩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